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123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조은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일본 홋카이도를 다녀왔어요. 네네. 네. 들어보니까 홋카이도 특히 삿포로가 사실 그렇게 막 소위 말해서 개척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래요? 19세기 중후반, 이제 한 메이지 유신 좀 그 시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다. 얼마 안 되는 거 맞아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까지는 뭐 사람이 그렇게 막 도시처럼 살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때 이제 정부가 그냥 계획을 세워가지고 19세기 중후반부터 했다. 뭐 가이드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 도심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제 오래된 건물이 많이 남아 있고 또 활용도 잘 하고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럼 거의 그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이 계속 좀 남아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거의 한 1900년대 초반 건물들이 꽤 남아 있고,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뭐 공장 같은 것도 있고, 뭐 시계탑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폐교를 활용한 사진관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좀 옛 건물들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활용하는 도시의 변화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정체성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네네.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 뭔가 우리도 좀 이런 공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새삼스럽게 들기도 했고요. 네. 근데 그래서, 뭐 한국이 한국은 뭐든 하여간 뭐 부수고 새로 짓는데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 특히 원주도 마찬가지죠. 가뜩이나 이제 원주는 뭐 역사는 오래됐지만 이제 또 군사 도시였기 때문에 하여간 옛 건물이 많이 안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도시가 발전하고 확장하면서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건물들도 활용이 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그냥 좀 방치된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맞아요. 네.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좀 큰데요. 특히나 작년에 뭐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네. 계속 없애고 뭔가 개발 논리로 자꾸 새로운 걸 지으려고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옳은 방향인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본의 논리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시도 이런 오래된 것과 함께 역사와 정체성을 좀 쌓아 나가면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 이게 사실 지속가능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주도 지속가능 발전하겠다고 하니까 좀 그런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나? 하여간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이분과 나눌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래된 것, 또 사라져가는 것에 주목하고 이걸 기록하는 사진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워낙 유명 인사이시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오현택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현택이라고 하고요. 뭐 자기소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자기소개 바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오현택이라고 하고 활동할 때는 오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냥 거리에 있는 거 지나가다가 지나쳐가는 거 그런 것들을 찍는 사람이긴 한데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그러면 원주 사람입니다. 원주 사람. 네. 오현택 작가님 나와주셨는데. 네. 사실 지난 총선 앞두고 한번 맞습니다. 출연을 해주셨어요. 샤이 90의 총선 수다 방송 때. 그리고 뭐 그때도 여러 얘기를 나눠주시고 맞습니다. 소개도 네네. 잠깐 해주셨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10년 넘게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활동 그렇죠. 중이신 거죠. 그래서 또 사진관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 사진관 얘기를 조금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관은 여기서는 막 홍보해도 되죠? 그럼요. 제약이 네, 없습니다. 중앙시장 2층 미로시장 가동 65 우리 다감차라는 찻집 옆에 남생문에 있습니다. 스튜디오 둘둘사라고 하고요. 먼저 이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뭐 아실 분들이 있겠지만 스튜디오 둘둘사는 저한테 되게 특별한 공간입니다.
1층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한 27년 정도 꽃집을 하셨고 2층이 이제 그 꽃집 할 당시에 살림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살림집이 지금의 제 사진관이 되었는데 그 사진관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해외에 잠깐 있다가 한국 들어와서 이 공간이 버려진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제가 살림집 할 때 그런 모습들도 남아있고 양옥집처럼 그 나무 천장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남아있었거든요. 그거를 살릴까 하다가 그래 난 좀 깔끔하고 좀 세련되게 가자 해서 깨끗한 사진관으로 바뀌었고 스튜디오 둘둘사라는 이름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좀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친구들끼리 이제 텍스트 할 때 투투포 이렇게 보내거든요. 투투포? 네, 투투포 이렇게 보내는데 어떤 의미죠? today, tomorrow, forever 해가지고 오늘 내일 영원이라는 스윗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주 쓰이는 거죠, 네, 해외에서. 네, 오늘 내일 영원히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다 주소인지 알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 방호수 태그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문에다가. 그분 앞에다가 호수처럼 이렇게 붙여놔서 오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스튜디오 둘둘사라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 저한테는 되게 애틋한 공간이라서 근데 자주는 안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장비 챙기러 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예약이 있어서 촬영할 때는 가곤 합니다. 근데 진짜 의미 있는 공간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그 공간을 계속 쓰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하고 거기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죠. 여기가 또 방치된 게 좀 아쉬우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들어가셨고. 그래서 둘둘사라는 이름까지 이제 붙여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시고. 좀 이 사진관의 어떤 뭐 컨셉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컨셉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아지트 같은 느낌?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뭐 사진에 대한 얘기도 좋고 삶에 대한 얘기도 좋고 그냥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무료로 대관을 한다거나 친구들 와서 뭐 사진적인 것이라든지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도 알려주기도 하고 무료로 장비도 사용해 보라고 하고 좀 체험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이 좀 매력적이어서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전시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전시로는 제가 21년도에 이제 문화도시랑 함께 했던 네, 기억의 기억이라는 전시를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세보미야 작가님이라고 하죠. 세보미야 작가님하고 원주에 계시는 구성필 감독님, 조하일 감독님 그리고 한 분은 성함이 서울로 가셨는데 그 이제 세 분 감독님이 이제 장애인 인권 휠체어가 못 와요라는 전시도 했었었고 그런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까지 활동하신 거 보면은 뭐 전시도 많이 하셨고 아카이빙 활동도 많이 하셨고 클래스 같은 것도 열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활동하시면서 뭐 문화재단, 뭐 문화도시 연기도 하시고 뭐 영상미디어센터, 도시재생센터, 네 맞습니다. 청소년 어린이집 이렇게 공공 영역과도 협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좀 어떤 작업에 관심이 많으세요? 뭐 어떤 사진을 찍는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아카이빙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했었죠. 네. 아쉽게 과거형이 돼버렸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기분 탓인지 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있던 일도 취소가 되더라고요. 이건 또 나중에 또 얘기할 일이 있겠죠. 네. 주로 이제 아카이빙 위주의 사업들로 하고 있고 제가 주로 찍는 사진들이 뭐 거리라든지 동네라든지 사람들의 뭔가 정감 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이빙 위주의 사업들로 뭐 동네를 기록하고 도시를 기록하고 또 서로를 찍어주면서 뭔가 남기면서 좀 의미부여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하게 되는 그런 클래스라든지 특강이나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런 아카이빙에 어쨌든 관심이 많으시고 네. 그게 또 업으로까지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인 거고. 맨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네. 사실 처음 이 사진을 찍게 된 계기, 좀 업으로 삼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사진을 업으로 삼기까지, 작가가 되기까지 좀 과정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처음 이 사진을 찍은 순간이 기억이 나세요? 언제? 네, 그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제 이야기를 하러 갈 때 그 카메라를 가져오는데 제가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맨 처음 네. 썼던 카메라? 그 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이제 저희 집에도 똑딱이 카메라가 생겼거든요. 저희 누나가 똑딱이 카메라가 있었는데 올림푸스 카메라였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누나가 학교에 안 가져가거나 아꼈으니까 당시에는 되게 귀한 거였으니까 저희 집안에서도 그 카메라를 몰래 이제 누나가 안 가져가면 가지고 나가서 이제 주위도 찍어보고 동네도 찍어보고 누나가 오기 전에 다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루틴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내가 좋아하는 순간들을 이렇게 기록해둘 수 있구나. 눈으로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글로만 적어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록을 해서 뭔가 나만의 뭔가를 창작해낸다는 그런 재미에 그때부터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시작의 계기였고, 그렇게 쭉 이어져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DSLR이 한창 인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1 때 엄청 때렸어서 어머니 저는 사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드렸구나. 공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DSLR 시작으로 쭉 사진을 찍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뭐 사진 작가라고 뭐 말을 하고 다니진 않는데 그냥 사진 찍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사진 찍는 오택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 주위를 찍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다 보니까 지금의 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딱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어쨌든 사진 찍는 뭔가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는 예감을 하셨던 것 같네요. 네, 그날 재밌었던 게 지금도 가끔 친구들 만나면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저는 고1 때부터 이제 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어요. 가방에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학교의 모든 과정들이나 친구들의 모습을 찍어줘가지고 뭐 학년이 올라오면 저 니콘 형이다. 그때부터 진짜요? 니콘을 쭉 썼었거든요. 그래서 졸업식 하기 전에 졸업식 날 제가 3년 동안 친구들 찍어줬던 친구들을 몇 명 되게 많았어요. 몇십 명 있었는데 친구들 한 명당 한 두세 컷씩 인화를 해가지고 뒤에 편지 써서 그 당시 감성이었거든요. 선물도 주고 저희 반 단체 사진에는 전체 이제 친구들 사진 해가지고 뒤에다 편지 한 명씩 써서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그 사람들이 좀 행복해하면 또 아마 사진 찍는 사람들은 그거 공감할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이 푸사로 돼 있거나 그렇죠. 네, 그럴 때 약간의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을. 야, 근데 되게 낭만적인 선물이네요. 그러니까요. 찍어서 네. 글귀까지 적어서 주셨다는 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이후에도 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도 살짝 궁금해요. 계속 사진 찍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중간에 다른 일도 하시고 그랬어요? 사진 찍는 건 어떻게 보면 취미처럼 쭉 해와왔고 근데 그런 취미들이 제가 좋아하는 동네를 기록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쭉 아카이빙 그 당시에는 아카이빙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그쵸, 내가 좋아하는 동네 골목 찍는다. 모퉁이 찍고 그냥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아카이빙이죠.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그런 식의 몰랐지만. 업로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호소도 하고 좀 뭔가 내가 찍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대학교에 한번 갔었고 또 한번 뭐 개인적인 사진으로 자퇴도 했었고 우리 그 정경진 교수님의 대학교를 갔다가 네, 진중권 정경진 교수님의 이제 대학교를 갔다가 자퇴하고 원주로 다시 돌아와서 재수를 하다가 재수했는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학교 다시 돌아와서 학교 좀 다니다가 호주를 갔어요. 2014년도에 호주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로 그때 가서 2년을 꽉꽉 채우고 돌아와서 그때 번 돈으로 다시 이제 2년 남짓 여행을 떠났죠. 그 세계 일주 비슷하게 떠나서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막 떠돌아다니다가 2018년도쯤에 이제 한국에 와서 원주에서 뭐 나도 자리를 잡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원주를 기점으로 계속 프리랜서로 그냥 뭐 돌스냅도 찍고 먹고 살려고 계속 지금도 똑같지만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4년을 거의 해외에 계셨던 네, 4년 거잖아요. 정도? 호주에 월 2년 하시고 2년은 또 어떻게 보면 세계 여행도 하시고. 2년 정도는 이제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에도 뭐 한 달만 2달 정도 있었고 좀 있다 보니까 인도가 너무 크더라고요. 여행 얘기하게 되는데 그 인도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델리로 갔다가 바라나시 갔다가 쭉 남인도 쭉 가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고아라는 데도 갔다가 이제 좀 지루해지는데 원래 되게 많은 아니요, 재밌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무인도 쪽으로 가가지고 그 마더 테레사가 이제 봉사활동을 한 곳이 있어요. 그쪽에 가서 한 달 정도 살아볼까 하다가 이제 좀 질린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제 이집트로 날아갔다가 이집트에서 터키에서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지내다가 독일에서도 꽤 지내고 왜냐면 독일에 저는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파독 광부 간호사 그 다음 세대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독일에도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독일은 되게 좋은 게 유럽 여기저기 다니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독일에도 꽤 있었고 일단 그렇게 있다가 돈이 떨어져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래도 한 2년 동안 되게 많은 나라를 가셨네요. 근데 이게 제가 뭐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세계를 한 4년 동안 다니면 견문을 소위 말해서 넓히고 오면은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렇게 왔으면은 보통은 이제 그걸 한국에 돌아와서 뭔가 꿈을 이루려면은 그래도 어쨌든 뭔가 이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서울이나 이런 쪽에 갈 법한데 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의 고향 좀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터를 또 잡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였을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18년도에 한국 왔다가 다시 이제 해외로 나갈 계획을 했었어요. 아. 그 캐나다 어월 비자를 받았어가지고 신검까지 마쳤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 자리 잡게 됐고 또 원주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다시 이제 내가 기록하던 원주의 모습들을 다시 이제 진행하게 되니까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래도 저는 코로나 때 창업했거든요. 그 노주빈 선생님이 그 얼마 전에 그 청년학교 특강하면서 얘기하셨는데 청년학교. 네. 그 공교롭게도 노주빈 선생님이 4월 1일 날 그 개업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데 저도 4월 1일 날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거짓말같이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냥 다시 원주가 좋았어요. 원주에 있는 사람들이 좋았고 다시 내가 보는 이런 변화들도 솔직히 좀 새롭기도 했어요. 네. 좀 많이 바뀌어 있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네, 어느 정도 바뀌고 있었어요. 원주를 되게 사랑하시는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랑합니다. 어쨌든 나고 네. 자란 곳이니까. 네, 그럼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원주에 많이 있고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특별한 계기가 막 딱 있어서 난 이렇게 사진을 해야지 막 이렇게 결심을 했다기보단 그 삶에서 네. 그냥 계속 그게 녹여져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막 특별한 계기가 어느 날 막 불현듯 번개치듯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실 해 나가는 거죠. 사랑처럼요. 맞아요. 또 비유가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네네. 하여간 자, 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신 것도 아카이빙 활동을 이제 하시면서는 네. 보통 원도심 일대를 많이 찍고 계십니다. 뭐 나고 자란 곳이 또 원도심 일대이기도 하니까 또 원주를 사랑하시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이 원도심 일대를 어쨌든 아카이빙하는 건 기본적으로 좀 그런 이유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있는데 저는 중앙동에서 컸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중앙동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돼 있었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지금도 아직도 장사하시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고 특히나 시장에서 컸기 때문에 시장이 주는 에너지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장날이라는 것도 이제 매년 계절별로 한 달에 막 2-3번씩 가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고 요즘은 살짝 멈췄는데 요즘 이상하게 장날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아카데믹장이라고 있었는데 뭐 맞아요. 근처에 네. 있었다 보니까 네,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시장이 주는 에너지도 좋았고 또 원도심이 저는 좋은 게 뭐 중앙동, 원희동, 학성동, 일산동, 뭐 봉산동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좋아요. 네, 그냥 그 자체로 사람 사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지금보다 이전에는 남산도 있었고 남산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주의 스팟이었는데 거기만 가도 지역 사진 찍으러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하고 한두 마디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얘기라던가 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보는 시간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원도심에 남았고 원도심에서도 또 사진관도 하게 되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궁금해진 점은 아까 뭐 원주가 좀 많이 바뀌었다 막 여기도 막 다 새로운 거 막 질려가고 옛것 부수고 하지만 저는 사실 저기 경기도 남양주에서 살았는데 수도권 지금 저는 남양주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지금 남양주 가면은 제가 다닐 때 있었던 건 다 없죠. 심지어 육교도 철거시켜버리고 아파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아직도 변함없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가 봐왔던 게 남아있는 건 뭐 초등학교 정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중앙동을 가시면 옛날부터 어쨌든 지켜봐왔던 것 사람도 그렇고 공간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기분이 참 어떨까도 참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면서 좀 애틋한 마음이 또 생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정치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래서 아카데믹장을 더 지키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전에 남산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큰할아버지가 거기 혼자 외롭게 살고 계셨고 뭐 큰할아버지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전시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6.25 전쟁이 있을 때 저희 큰할아버지는 도망을 못 갔어요. 하반신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홀로 이제 남산에 남았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돌아왔는데, 저희 가족들이
그 당시에 삼촌은 고문을 엄청 많이 당했대요. 왜냐면은 그림쟁이셨어요. 남산에 혼자 살면서 그림 두고 되게 손재주가 좋으셨나 봐요. 그림쟁이셨고 뭐 시계도 고치고 뭐 이것저것 재주가 네. 많으셨던. 그 자리가 불편하셨는데도 그렇게 홀로 외롭게 지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큰애 삼촌 큰 할아버지가 불편하시니까 못 내려가시고 북한군들이 와서 이제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하니까 그림쟁이시니까 김일성 초상화도 그리고 살아남으시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전쟁이 끝나고 밝혀지고 그래서 고문도 많이 당하고 되게 많이 괴롭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남산이라든지 그 원인동 일대를 많이 다니기도 했고 그런 기억들 때문에 남산이 되게 좋았고 그 남산에도 저희 가족들이랑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그 명일슈퍼라는 데가 있었는데 명일슈퍼 뒤쪽에 저희 뭐 가족들 함께 이렇게 아지트처럼 지내는 집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저번에 뭐 잠깐 다른 데서 얘기는 했지만 명의슈퍼에 강아지를 키웠대요. 예전에 개를 키웠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그 명의슈퍼 여담입니다. 명의슈퍼 강아지한테 엉덩이를 물리셔가지고 엉덩이에 이제 상처가 이렇게 나신 거예요. 나중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타깝지만 이제 개를 잡아서 그 개의 털을 이제 상처에 문지르고 약간 민간요법이 있었나 그런 보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산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 일대를 한 10년 넘게 기록을 했었고 그런 기록들로 전시도 하고 제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아카이빙 교육도 하고 이야기도 하게 되는 자리가 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어가서 죄송합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더 지키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남산이 먼저 사라져가는 과정들을 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이 사라져가는지 두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마시바가 올라오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저는 무슨 관이 어느 순간 갈 때마다 이렇게 집이 없어지고 관 같은 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다 성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슬레이트 그런 게 많아 성면 처리하는 거였고 아카데미 때보다 훨씬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미리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추억은 솔직히 막 그때 막 뚜렷하진 않지만 전 시공간이 더 뚜렷하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없어진다는 게 너무 아쉬웠고 저도 이제 중앙동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사업을 할 때 일부러 거기를 출사 장소로 계속 찾았어요. 2년 전부터. 그래서 거기 공간 소개도 하고 이 공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어린아이부터 해서 뭐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성인분들 출사지로 일부러 거기를 많이 가면서 알리기도 많이 했었고 사람들이 더 알아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더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작년에 투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게 된 과정도 그렇고 네. 그 원도심 일대를 그리고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려고 그렇게 투쟁을 하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원도심 일대에 대한 어떤 작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런 미시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또 많이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곳곳에 너무나 이것은 뭐 특별한 계기가 필요 없을 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너무나 숨쉬듯 자연스러운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토리가 많은 지역이니까 당연히 사진을 찍어서 뭔가 남기고 싶고 거기에서 사라져가는 걸 지키고 싶고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어떤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그 공간들이 그런 하나의 장소들이 단순히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경험했던 아니면 우리 가족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녹여져 있는 곳인데 그게 그냥 한순간 계속 없어지는 과정을 또 보시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국인 씨도 초중고를 원조에서 나오셨잖아요. 토박이라면 토박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은 수도권 외지인들은 몰라요 이 감성을. 다 없어지는 게 일상이야 수도권은. 근데 그래도 어쨌든 원조에서 사셨으니까 또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좀 있으신지 나도 맞아요. 지키고 싶은 게 좀 있으신지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있는지. 그게 저는 이렇게 원주에 왔을 땐 태장동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태장동은 되게 막 개발이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내가 초등학교 왔을 때 아니면 이사 왔을 때 그리고 중학교 보내면서 있었던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나 여기서 뭐 했지라는 게 그러니까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뀌면은 바뀌었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 장소는 뭐였는데 근데 오히려 있을 그 어떤 공간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간이 남아 있으면 여기서 뭐 했지가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 공간이 없어지면은 여기 뭐가 있었는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뭘 했지가 뚜렷하게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한 게 제가 딱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대학 가면서 어쨌든 타지로 처음 간 거니까 전 남양주에서 살다가 그때 제가 한 일이 그럼 내가 남양주에서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살아왔던 곳을 다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그때가 10년 전이야. 2013년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이미 다 사라져 있으니까 이게 기억이 복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맞아요. 이미 너무 학교들은 있으니까 뭐 그나마 학교는 기억나는데 학교도 막 다 리모델링 됐어. 무슨 뭐 특성화 무슨 초등학교 이런 걸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뭔가 더 발전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마음도 드는 거죠. 너무나 그냥 새롭게 다 그냥 칠해버리고 맞아요. 거기에 있던 역사나 뭐 정체성 이런 거는 좀 휘발된 것 같은 느낌을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좀 느끼고 계시고 우리가 작년에 아카데미 극장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카데미 극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리모델링 하면 달라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어쨌든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기본적인 근간을 이제 새롭게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말씀하셨죠. 내 어릴 때는 여기서 영화를 봤는데 예를 들어 슈아한테는 내 자식한테는 내가 아빠가 여기서 옛날에 뭐 영화도 보고 그랬었다. 네네. 너도 여기서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뭔가 같이 교류하는 지점이 생기는 건데 아카데미 극장이 없어지고 모델하우스가 막 들어섰어.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 옛날에 극장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약간 어렴풋하네.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는 또 다른 맥락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어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이게 뭔가 그 기억을 서로 나눠 가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한때 맞습니다. 나의 기억을 일부분 약간 클라우드처럼 내 기억을 좀 저장해놔줘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이 있어야만 내 기억을 이제 동기화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는 느낌이 드는 거지. 이 건물이 사라지면은 그냥 이렇게 존재는 기억이 났는데 세세한 기억이 이게 날아가 버리게 클라우드가 날아가 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원주에 곳곳에 만약에 뭐 새롭게 개발된 곳이 많다거나 이런 곳들을 다시 가봤을 때 뭐 되게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작가님은 계속 수년 동안 원도심 일대를 계속 기록해 오셨으니까 사진만 보더라도 이렇게 변화상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예전에 찍은 거와 비교를 해보면은 좀 어떠세요? 원도심 일대 엄청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 지역에 계속 있었으니까 좀 둔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장 큰 변화는 그거였죠. 갑자기 두지나트륨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이게 추월대라는 곳이 있었는데 추월대 제가 제일 좋아하던 장소였고 저의 되게 위로가 되는 장소였는데 추월대 올라서 그 원도심의 그런 전경들을 바라보면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노을 질 때. 그래서 저희 사춘기 시절에도 혼자 가서 막 시간을 보내고 노래를 듣고 하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나요? 그 스카이라인에도 건물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보이면서 원주가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스카이라인이 되게 낮았잖아요. 네, 맞아요. 낮고 그래서 그 건물들 뒤편에 있는 산들이 네, 되게 보이고 이 정도 그러니까 너 되게 멀리까지 보였는데 두지나트륨은 뭐 하나가 갑자기 그러니까. 치솟아 오르면서 그게 딱 변화가 생긴 그게 지점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도 남산 일대라든지 특히 원인동 일대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은 막 타워 크레인들이 막 우후죽순 다 올라가 있고 야 근데 난 그 모습이 되게 그러니까 상징적이다. 그 모습도 계속 찍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너무나 변화가 극명하게 되는 셈인데. 근데 이런 변화하는 기록도 저는 남겨야 된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들을 쭉 남겨서 제가 사진을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이 동네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 하고 이런 연결점이 되고 싶기도 하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원주의 변화일 테니까 그냥 기록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산동에 살거든요. 일산초등학교 후문 쪽에 사는데, 거기서만 봐도 남산 올라오지, 바로 뒤에 세브란스 병원 증축하냐고 크레인이, 온통 다 크레인이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정하고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왜냐면은 지금 남산에 뭐 프로지오라든지 뭐 다양한 아파트들이 올라오지만 그 전에도 뭐 한주 아파트라든지 뭐 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똑같은 시선이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이제는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게 있었을 때도 분명히 이 작은 동네 주택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파트 올라오는 거 보고 저렇게 올라오네. 또 이제는 반대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시 그냥 아파트가 올라오는구나. 그런 과정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과정도 어쨌든 기록하는 게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다 변해가는 게 그렇다고 뭐 이거를 무조건 뭐 내 입장만 담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럼요. 아니라 그냥 기록을 하고 후대에 어쨌든 그걸 보여준 거죠.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좀 인식이 바뀌면은 아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또 시대가 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또 작가님이 찍어놓은 기록이 또 활용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어쨌든 아카이빙의 가치를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후대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또 자료를 남겨놓는 네, 의미가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어쨌든 지금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참 정리하는 것도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저는 전해주려면. 좀 매일매일 사진 찍은 것들을 폴더별로 정리하고 한번 제 오래된 기록들이 한번 날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담았던 기록이 친구가 저희 컴퓨터 저는 컴퓨터 잘 다룰 줄 몰라요. 그냥 카메라만 그냥 좋아하는 것만 몇 개 다룰 줄 알지.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맥을 그 당시에 안 썼으니까 PC를 썼었는데 뭐 새로 깔아준다고 했는데 다 날아가버린 거예요. 와. 근데 꼭 그런 친구가 있어. 그래서 지금도 제일 가까운 친구기도 한데 그 당시에 되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지금은 2중 3중 백업해놓고 클라우드도 해놓고 주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직업병이라 할까? 좀 그렇게 매체에 저장을 해두고 이런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휘발되지 않게 뭐 글이라든지 SNS 포스팅을 계속 해가지고 좀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항상 작가님이 뭐 어느 행사나 이런 데서 사진을 찍고 나면은 바로바로 그날 정리를 해서 딱 올려주시는 게 진짜 이게 습관이 너무나 돼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그냥 정리하는 게 빠르시군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소시적에는 보도사진 기자가 꿈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계신데 노순택 작가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보도사진계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사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뭔가 현장을 전해줄 때는 무조건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찍어서 바로바로 타이핑해서 매체에 알리는 것처럼 저도 뭔가 좀 더 빨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좀 더 발산하는 그런 게 좀 몸에 익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지금 간접적으로 보도 사진도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신속하게 되게 활동하시는데 그런 이유도 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잘 정리를 지금 다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 못지않게 그게 잘 활용되는 것도 중요할 거다. 아마 구기인 쌤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작가님 생각할 때는 어쨌든 좀 어떻게 좀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잘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무의당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 되게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이 오셔서 응원도 해주셨어요. 바로 김신호 작가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1세대시고 정말 다양한 강원도 전역에 그런 기록들을 해오시는 작가님이라서 저도 지금보다 어릴 때부터 계속 지켜봐 왔었고 그분의 발자취 같은 걸 많이 보고 자랐는데 그 작가님께서 현장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기록들로 뭔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기록하는 것들을 오래오래 남길 수 있고 좀 더 이게 좀 더 가치 있는 작업을 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기록들을 잘 가지고 좀 더 잘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지역 선배 작가님들이 남기셨던 그런 기록들이 저희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뭔가 소통을 해서 내가 모르던 원주의 다양한 구석들, 조각들도 좀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기도 해서 좀 더 노력해보고 싶고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들 아키비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같이 더 후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이끌어서 이런 기록의 재미라던가 아카이빙의 소중함을 좀 더 알리고 싶기도 하고 저는 요즘 제일 부러운 게 가깝고도 먼 춘천이 너무 부러워요. 춘천에서는 이제 이런 춘천 기록장이라는 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라던가 도시의 이런 기록들을 모으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춘천 기록장. 웹인가요? 웹에 아니요. 그 공간이에요. 오프라인 공간이 있어요. 그런 기록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고 들어가지고 거기도 가보고 싶기도 하고 원주도 원주는 그 원주시 시청 홈페이지 가면은 동네별 이제 그 기록관이 있죠. 네, 기록관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그 기록관 사진을 찍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저번에 출연했던 장미진 선생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하면서 재밌었던 게 지역 어르신들의 이 동네 얘기를 진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근데 그렇게 그냥
시청에만 이렇게 남겨주는 것보다 뭔가 진짜 장소에서 다 같이 뭔가 공론장처럼 이 기록에 대한 공론도 해보고 왜 우리가 이걸 기록해야 되는지 좀 더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어쨌든 기록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껏 하더라도 활용도 안 하고 뭐 아무 공무원들도 모를 곳에 그냥 네. 처박아두고 와 그쵸. 제대로 네. 쓰지도 않고 원주시 기록관 같은 어떤 페이지도 좀 더 홍보가 잘 되고 좀 더 많은 제보 사진들을 받고 네.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실 그냥 기증받은 사진들 올려놓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잘 홍보도 안 되고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앞으로 가치를 좀 더 확산하는 활동. 아까 뭐 선배 세대와 또 후배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을 만들고 또 크루 같은 것도 좀 네네. 어떻게 보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꿈꾸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게 회화 전시나 아니면 이런 것과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된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그냥 미술관 갤러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인력 중에 하나를 큐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큐레이터는 어떤 그냥 단순히 뭐 작품을 가지고 와서 걸어 놓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작품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주제라든지 아니면 그 보여주는 방식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는 사람인 건데 저는 아카이빙이나 기록도 그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록되는 사진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를 넘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계속 다양한 주제들로 이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오프라인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민들이 같이 토의해보고 그럼 그 가치가 연결되는 그 과정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래야 이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했을 때 기대하는 그 목적과 가치들이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가님이 또 그런 역할들을 계속 지역에서 해오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좀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아카데미 친구들이 계속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원도심 투어를 기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행철님이 이제 원도심 투어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같이 투어를 연습을 해보다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선교사 사택에 갔어요. 선교사 사택에 가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사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네. 되게 그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이렇게 다 설명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저는 그 아내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기독병원 초창기 멤버셨어요. 문창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병원 하셨고 그 임상병리사로 뭐 간단하게 그 역사 얘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무의당 수업 학교를 할 때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해달라는 질문 그게 있어서 첫 번째 파트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일을 하셨다. 수직광이셨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30년 넘게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결핵균과 싸우셨고 1회 임상병리사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전쟁이 끝난 이후 계속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쭉 하셨다가 이제 뭐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료관에 갔더니 그 할아버지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안에 들어갔더니 그 기독병원 역사가 다 거기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료관 그 안에. 안에. 과거에 썼던 뭐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안내해 주시다가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사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젊었을 때 연구하시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랑 같이 근무를 하셨대요. 그분도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실적. 네, 교수님이신데 그 피부과 교수님이셨대요. 그래서 같이 근무를 하셨었고 이 정년을 하시고 이 기독병원도 역사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자기가 정년 퇴임하고 이 역사들을 기록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닌데. 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정리가 안 돼서 혼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쭉 얘기하시다가 뭐 이건 재밌기도 한데 저도 작년에 이제 아카데미 때문에 뭐 다양한 지역 선배 아니면 박물관 가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원주시 시화가 장미잖아요. 네네. 저희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장미를 추진해가지고 장미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아버님께서 네, 이걸 추진하신 네, 거예요? 할아버지가 꽃꽂이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되게 다양한 얘기 원주문화원 이사도 하시고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지금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데 할아버지가 책을 하나 남겨두셨더라고요.
뭐 한평생 내 일생에 관한 이야기로 관해서 자기 이렇게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뭐 1930년대 원주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지도로도 남겨두시고 그 당시 시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네. 기록을 네, 그래서 하셨던. 저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제 평생 근무를 하시면서 돈이 생기면은 골동품이라던가 오래된 것들을 수집하시는 취미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거를 평생 모은 걸 원주박물관에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속상해했던 기껏 모아놓고 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록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기록관에 되게 다양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있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기록관 안에 호랑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올렸는데 호랑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1910년인가 20년대에 그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원주 제일감리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전쟁 이후에 한번 없어졌다 올라오긴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병원에 기증을 했던 그림인 거예요. 근데 1920년대 그 단체 사진에 교회 사진에 그 백에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쟁이 있는데도 그 그림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백면된 그림이 지금 거기 보관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의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되게 소중하구나 이런 걸 더 느끼게 된 순간이었고 우리 할아버지 참 뭐 하시던 분이지 많은 걸 지역사회에 정말 많은 걸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록이 수집하시거나 남겨주지 네. 않으셨다면은 그게 뭐 그냥 이런 게 있었다더라로 네네. 그칠 수 있는데 그게 자료가 있어야 이게 정말로 네네. 있었구나라는 걸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록의 힘을 새삼 이럴 때 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집안 내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오래된 것의 가치를 좀 깨닫고 더 신기한 걸 들었는데 이제 원주 뭐 협동사회 도시니까 네. 작년에 저희 아카데미 친구들도 다양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선배분들 중에 김용우 선생님을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김용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를 얘기했더니 오병수 선생님 손자 되시냐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제 어르신들은 저희 할아버지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전설적인 인물이시네. 아니 그거 할아버님이 이렇게 보니까. 근데 왜 그러시냐니까 대단한 집안이니까 잘 알아둬라 하면서 갑자기 얘기해 주시는데 오병수 선생님 형제 중에 한 분이 동학농민운동 했다. 동학운동을 하던 분이시도 그런 집안이다 하면서 자부심을 가져라. 에? 근데 이런 글이나 이런 건 정리가 안 돼 있을 건데 자기 연구하다가 알게 됐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북한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못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니 못 들은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과거에 우리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원주의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좀 저도 남겨둘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의 힘과 동시에 또 중요성도 새삼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기록에 남아더라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도 저도 원도심에서 활동하다가 뭐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전해 들어서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또 삶에 체화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술술 나오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그 기회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아카이빙이나 기록들이 남아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사진을 이제 활용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진의 힘도 굉장히 이제 강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딱 직관적으로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공간, 뭐 건물 같은 것도 딱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게 이제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거듭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진이 활용될 때 어쨌든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 사진이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뭐 전시를 하든 뭘 하든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좀 메시지가 어쨌든 가닿기를 원하시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산에 대한 사진 전시 또는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사진 전시를 했을 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원주시 기록관에 어떤 옛날 원주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냥 옛날에는 저랬다 원주가. 이랬네. 저런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네.로 그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은 좀 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를 좀 보존해야 됐을 게 아니었을까? 그냥 이렇게 새로운 걸로 덮어버리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하기를 바라는지 좀 그런 것도 찍으면서 또 전시하면서 궁금해요. 어떻게 좀 메시지가 담기길 원하세요? 저는 일단은 제가 찍는 기록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기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냥 소소하고 그냥 일상의 기록들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기록들을 남기는 이유도 뭐 그런 전시로나 뭐 이런 가끔 표현을 해서 제 이야기를 좀 더 부각시키긴 하지만
저는 제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를 봐오는 사람들이 제 기록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누구나 다 자기의 일상을 뭐 대단한 매체들이 아니라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록을 해서 뭔가 이런 기록의 소중함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순간을 남겨놓는다는 거에 좀 더 애정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발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고 뭐 영상을 보든 사진을 보든 영화를 보든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각자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사진이라든지 제 기록들을 보면서 내 주위에 이런 공간이 있어. 이런 공간이 있었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이런 기록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좀가 애정을 좀 더 키웠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이렇게 발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네네.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 이런 게 있지만 특별히 그 사진에 그런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그냥 그걸 네. 본 사람들이 나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좀 찍어봤으면 네. 좋겠다. 일상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중함을 느끼기를 좀 바란다로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작가님 사진을 보면은 뭔가 인물을 특히 또 많이 찍으시기도 하는데 인물을 예를 들어서 인물을 찍더라도 뭔가 그 인물만 이렇게 딱 부각되는 게 아니라 인물이 놓인 뭔가 이런 주변 맥락까지 좀 잘 살려서 담으신 게 아닌가 의도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남산을 예로 든다면은 그런 재개발 예정 구역에 있는 어떤 어르신의 모습을 담더라도 단순히 이렇게 딱 어르신이 있는 거 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어르신의 주변에 처한 상황들 그런 어떤 재개발에 놓인 그런 주변 상황들을 배경이 잘 담기면서 뭔가 이 공간에서 어르신이 살아온 삶 뭐 그런 네. 지난한 세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는 허물어지는 앞으로의 날들 앞둔 날들 그런 것을 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작가님의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의도하시고 찍는 건지 좀 사진 찍을 때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는지 그런 게 동시에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좀 어떠세요? 실제로 저는 뭔가 피사체를 찍거나 이럴 때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뭐 좀 더 멀어지더라도 전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물론 좋아하는 고양이라든지 동물들이 있으면 좀 따라가긴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져가는 것들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남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오랜 세월을 다니기도 했고 구석구석 다녀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또 형성도 되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현장에 있는 모습들을 찍는 게 되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했던 어느 모퉁이에 항상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시거나 아니면은 작은 텃밭에 당신들이 먹으시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키우시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지키던 강아지들 이런 소소한 모습들을 담으면서 그냥 이 현장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자주 가시고 자주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가 변화했을 때 이게 변했구나라는 것들도 빨리 알아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남산에 산 적도 없고 자주 가보지도 못했어요. 지금이 참 안타까운데. 근데 그 작가님 사진을 보면은 뭔가 나도 저게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나는 실제는 없지만 노스텔지를 느끼는 거지. 그 사진을 보면서. 근데 이런 순간들이 어쨌든 사라진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저는 뭔가 그런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좀 읽게 되더라고요. 작가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상을 담는 것 자체가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 그런 점을 환기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것이 또 기록의 역할이 되는 거 아닌가. 힘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새삼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찍어야 돼 하는 어떤 본인만의 그 어떤 순간이 있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이때 셔터를 누르는 관점? 철학? 이런 게 나름 있어요? 이럴 때 딱 찍어야 된다. 저는 좀 계절별로 계절감이 느껴지는 사진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장날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랑 파장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있고 사람들이 붐빌 때 그런 정해진 순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찍긴 해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를 찍는다고 해도 시간대별로 좀 찍어보기도 하고 또 계절별로 이제 해가 언제 지고 해가 언제 떨어지는지 아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 같은 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찍기도 하고 그리고 우연히 좀 마주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기도 해요. 뭐 사진은 뭐 좀 오그라들지만 기다림에 뭐 그런 거라고 또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저도 어느 순간 몸에 익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사진에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 뭐 30분 전 이런 순간에 이제 그림자가 예쁘게 떨어지거나 빛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런 순간들을 좀 많이 찾아다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나가요, 저는. 그냥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시 발견하거나, 새로이 이제 발견하는 그런 재미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예전부터 워낙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 오셨지만 지금도 사진 찍는 게 근데 너무 되게 좋아요. 재밌으시죠? 너무 재밌어요. 늘 사실 뭐 찍을 것들은 넘쳐나는 거잖아요. 네. 같은 장소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네네. 있는 거고 사람이 또 다르고 풍경이 어쨌든 조금씩은 매일 같을 수가 없는 네. 거니까 사진에 대한 좀 애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에서 사회 참여도 활발히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아카데미 현장에서 투쟁에도, 만납시다. 네, 깊숙이 또 활동을 하셨고 이런 활동이 글쎄요, 뭐 과거와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사진을 찍는 관점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냥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도사진 기자가 꿈이었기도 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뭔가 소통하고 그들의 표정이라든지 그 손동작 이런 것들을 담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런 기록들을 꼭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도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열심히 했었고 나름대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좀 동기부여가 더 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좀 더 알리고 이런 문제라든지 이게 뭐 어떤 방향에서 바라볼지 관점에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기록들을 남겨서 다시 누군가한테 발산해서 알려야 한다 이런 의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다양한 현장에 나타나는 거고 제가 비록 원도심이라든지 다양한 동네의 모습들도 기록하지만 뭐 큰 행사장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람들 따라다니기도 하고 늘 현장에 계세요. 근데 어떻게 네. 보면은 작가님은 네. 물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이한 주제나 네. 아니면 그거 사진 기록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들을 들어봤을 때 저는 그게 작가님에게 있어서는 일상을 기록해내는 과정에서 때로는 그게 내 일상의 활동 범위 내에서 그게 원도심이 있었던 거고 또 그런 다양한 뭐 투쟁이나 활동의 현장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로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다른 주제로 내가 어떻게 보면 본캐 부캐 나누듯이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상을 기록해내는 연장선상의 다양한 그 소재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물론 저도 한국 와서 18년도부터 쭉 활동을 해왔지만 뭐 정치 쪽에서도 계속 이 사진을 찍었고 얼마 전에 이제 뭐 다양한 행사장에 오니까 기자님들 작가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자주 뵙긴 했는데. 여기도 계시고 아카데미도 계시고 뭐 거리 시위할 때 뭐 팔레스타인 집회도 저는 주기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록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정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경찰들도 작가님은 도대체 뭘 그래서 저는 그냥 기록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고 계속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현장을 좀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홋카이도 얘기도 했는데 홋카이도에도 그 폐교를 저 리모델링해서 사진관으로 쓰는 곳인데 그게 제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일본의 유명한 사진 작가의 작품이 다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홋카이도 자기가 사는 지역 거기가 이제 엄청 그 벌판으로 유명한데 그거를 70 몇 년도부터 지금 2024년까지 다 기록을 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변화 상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은 자기 바운더리가 그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자연만을 이렇게 쭉 하신 건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원주로 돌아와 보면은 원주에 또 60항쟁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유창목 선생님께서 예전에 저 강원일보에도 이제 사진을 찍으셨던 그분이 이제 원주에서 있었던 6월 항쟁의 또 사진을 기록한 장면을 또 보면서 뭔가 또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 일본에서는 어쨌든 자연의 변화를 찍었는데 이분은 또 자기 바운더리에 있던 투쟁의 현장을 찍어서 기록을 하는 모습. 작가님도 그런 투쟁의 현장도 찍으시고 어떻게 보면 자연의 모습도 찍으시고 이런 게 또 나중에 어떻게 전해질까에 대한 스튜디오 둘둘사가 그러니까요. 아까 홋카이도 그 사진관처럼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분은 자연만을 찍었는데 이 작가님의 나중에 그 전시관은 정말 다채로운 사진들로 채워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상상하기. 저는 사진관의 기능도 좋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 나누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고 제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되게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작가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랑 같이 원인동을 함께 담았던 우리 미자리 작가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 아카이빙 북클럽이라는 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스승님으로 오셔가지고 아카이빙에 대한 그런 클래스도 하면서 책 만들기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미자리 작가님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보자면 서울수집님이라고 SNS에 서울수집 1스타라고 있는데, 그 경민 작가님이랑 같이 이제 원인동을 한 1년 동안 기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이제 이 기록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뭔가 더 재미도 느끼고, 그래서 뭔가 이런 함께하는 작가님들이라든지 그냥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투쟁을 할 때 만났던 다양한 우리 아카데미 친구들을 뭐 6천 명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많이 나누고 싶고, 이제 짤막하게 좀 소개해드리자면 올해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미림극장에서 인천의 미림극장에서 아카데미 친구들이 만든 투쟁의 이제 작은 부스가 하나 있다고 해요. 전시 부스가 있어서 거기도 좀 가볼 예정이고, 계속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남겨뒀던 걸로 발산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2년은 너무 기니까. 네네. 요즘은 또 그런 것 같아요. SNS가 잘 돼 있으니까 전국 곳곳에 사실 이렇게 기록의 소중함을 또 아는 작가님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더 많아진 것 같고, 함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네트워크가 좀 더 어쨌든 끈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고. 저도 최근에 다시금 제가 20대 초반에 저는 그 카메라를, 그러니까 토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 일상을 되게 많이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카메라 열풍이나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 토이 카메라 자체가 좀 싸기도 했고, 그다음에 필름도 되게 쌌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한 뭐 몇십 롤씩 쟁여두고 엄청 많이 찍고 이랬었는데, 근데 요 근래 다시금 또 이렇게 다시 사진을 좀 찍어봐야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의 일상을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 이렇게 주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사진을 다시금 찍고 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또 같이 지역에서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예전에 그런 들더라고요. 프로젝트도 구인 씨가 하셨잖아요. 그 즉석 카메라로 자기가 원주에서 본 풍경 30곳을 찍어서 그거를 SNS에 함께 공유하는. 네네. 이름이 뭐였죠? 그 프로젝트. 그게 그 2,400개의 시선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맞아, 근데 맞아. 그게 나오게 된 게 그 전 연도에 제가 개인 프로젝트로 그 원도심 일대에서 시민 100분께 그 일회용 카메라를 나눠드리고, 그걸 다시 받아서 그걸 뭐 스캔하고 인화해가지고 그 옛날 청년마을에서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파일이 남아 있거든요. 너무 그래서 궁금한데요. 보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곳을 많이 가는구나를 새삼스럽게 알게 됐어요. 한 100분이 24장씩 찍으니까 미로 시장이 그때 엄청 많이 나도 미로 시장 찍었던 것 같아요. 찍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제가 한 분 한 분 섭외를 해서 그 다시 카메라를 드리고, 그때는 조금 더 이분이 왜 이걸 찍었는지 이런 스토리를 좀 같이 정리를 해서 SNS에 좀 올리기도 했었던. 맞아. 그것도 원도심이 네네. 그 주제였잖아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뭐 아카데미 관련 걸 찾다 보니까 개구리 기자였나? 개구리 기자? 국인쌤이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 하셨던 너무 영상.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때 그 토끼와 거북이 개구리 맞아요. 원도심 그 투어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어요. 한번 기획을 했어요. 지금 유튜브에 치면 나오나요? 있어요. 나올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박제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좋을 그걸 것 보면서 국인쌤도 정말 다양한 이런 역할을 하셨구나 하는 걸. 거북이 여행이라고 네, 맞아요, 해서 맞아요. 뭐 옛날 그 옛 장소들을 이제 다니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옛 장소에 대한 소개를 제가 거북이 기자의 느낌으로 했었던. 이거 우리 저기 추천 영상에 달아놔야겠다. 그때는 상당히 좀 얄쌍했던. 되게 주기자의 모습으로. 그게 기록의 힘입니다. 변화상을 또 느낄 수 있죠. 맞습니다. 새삼스럽게. 네. 어쨌든 구인쌤도 기록에 예전부터 좀 관심이 많아요. 일가견이 있으시군요. 앞으로 또 관련 활동을 또 해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슈아의 성장을 계속 맞네요. 기록하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네. 요즘 기록하기 또 얼마나 또 좋은 세상입니까? 맞아요.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작가님과 앞서도 계속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앞으로 좀 계획 같은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사진 작가이시니까 뭐 결국에는 앞으로는 좀 어떤 사진을 계속 남기고 싶으신지, 뭐 개인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일 수도 있고, 그런 목표를 좀 마무리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뭔가 저는 앞으로도 비슷한 기록들을 계속 남기면서 지역에 남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많이 멈춰 있었으니까 올해는 일부러 서울도 많이 가서 전시도 계속 보고 있고 좀 더 다양한 시선들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이야기를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전시라던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 교류도 하면서 아까 좀 연장선이긴 한데 아카데미 극장은 무너졌지만 다른 지자체도 너무 비슷한 사례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맞아요. 같이 연대하고 또 그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행동들을 좀 하고 싶기도 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체는 사라졌으니까 뭔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공간들을 저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기록의 소중함을 더 알리고 싶기 때문에 올해도 뭔가 올해 전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 작업도 계속 하고 있고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사랑했던 제 아버지의 이야기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록해서 전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이템으로 좀 더 어필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원주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남아있고 또 그 공간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무너뜨리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희는 되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2년이 너무 기네요. 앞으로 2년 동안 작가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원주에 윤석열과 싸운다고 항상 이제 행사장 가면은 장난스럽게 원주에 윤석열과 싸우는 오현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뭐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는 작년에 저희들이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더 발산해야 된다고 느끼고 또 분명히 사람들은 물론 어느 편에서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친구들이 계속 작년에는 뭐 수호대장이라는 타이틀로 으쌰으쌰 했지만 이제는 어깨 넘어서 이제 응원하고 기록해주는 사람으로 남아서 그 아카데미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위기에 처한 것들 그런 공간들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어쨌든 뭐 얘기해 보면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어쨌든 지금 시정도 그렇고 뭐 도정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개발 논리적인 맞습니다. 그런 이데올로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뭐 저기 김진태 도지사만 해도 여기저기 케이블카 짓겠다고 막 다 하고 있고. 이것도 생각이 나는데 네네네. 지금 최은지 저 출연해 주셨었죠. 저희 최은지 아카데미 위원장? 공동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치악산 케이블카 들어온다? 다시 뭉치자. 지키자 아카데미 아니라 지키자 치악산. 치악산의 친구들 치친으로 모이자 하는 그런 얘기도 나눴었고 또 지역에 그런 소중한 것들을 좀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두 손 두 발 다시 현장으로 가보신 마음이 불끈불끈합니다. 네.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근데 앞으로 2년 왜냐면 방침이 지금 다 그렇다 보니까 그쵸.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니까 산을 깎아서라도 기업 유치를 하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계속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어쨌든 지금 권력이니까 지금 집권하는 쪽 주차장을 무한증식하는 탄소중립 원주시를 응원합니다. 최근에도 뭐 또 녹지 없애고 주차장 만든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하여간 뭐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어쨌든 과정 속에서 어쨌든 작가님의 어떤 이런 기록 사진의 힘이 또 발휘되지 않을까 막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개발 논리에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언제까지 오래된 거를 계속 보존할 거냐 새로운 거를 또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래도 작가님의 어떤 기록 사진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또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걸 다 부수고 새로운 걸로 대체를 해야 되냐. 가끔은 오래된 거를 계속 보존하면서 역사와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또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주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의 변화까지도 한번 이끌어보는 하나의 또 단초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좀 앞으로의 또 활약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작가님에게. 여담이지만 자꾸 여담 하는데 여담 좋아요. 스튜디오 들들사는
상업사진도 찍습니다, 여러분. 네. 돈 벌어야죠. 네, 프로필, 증명 여권, 뭐 커플, 우정, 셀프 다 찍습니다.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 또 아카데미 친구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보고 원주 아는 척 보고 오셨다 그러면 또 지인 찬스 들어가서 이벤트까지. 많이 와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인스타에도 어쨌든 치면은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스튜디오들도. 네, 네, 네. DM 먼저도 보내보셔도 좋을 네,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가님과는 뭐 사실은 나눌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정치 얘기해도 끝도 없을 것 저는 같아요.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총선 수다 때도 아주 소신 발언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저희가 참 좋았는데 오늘은 또 사진에 대한 이야기, 특히 네. 원도심에 대한 어떤 기록의 가치,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를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중에는 또 다른 주제로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야기를 많이 품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맞아요. 여담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셔서 듣고 싶은 얘기. 사실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세계 여행에서 겪은 얘기들로만 하더라고요. 그쵸.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요.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월 스토리라든지. 아니 그 주비로드의 어떤 대항마 코너를 하나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 작가님만 괜찮으시나요? 이거는 긴장하세요. 예, 끝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어떤 기록의 가치에 대한 네. 오래된 것을 기록하는 이 사진 작가 오연택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게 두 번째 출연인데 첫 번째보다는 좀 긴장이 좀 덜 되네요. 다행이네요. 왜냐면 주제가 주제였던지라 내부적으로 검열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고 또 함께 하는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기록이라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핸드폰도 너무 잘 돼 있고 우리 간단하게 매일매일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애정하는 순간들을 좀 기록하다 보면 그게 다 아카이빙이 되고 다음에 되게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저장 매체가 있다면 꼭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담아놔서 미래에 이제 아쉬움이 없도록 뭔가 그리워지거나 보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습관을 좀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기록의 중요성, 일상의 기록에 네. 대한 재미 이런 걸 알려주신 오윤택 작가님이셨습니다. 너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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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원광수 시장 취임 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요. 원광수 시정 전반기 결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좀 고민 중인 게 전반적으로 그냥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저희가 1주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쵸. 다 다룰지 아니면은 딱 특정 분야 예를 들어 뭐 문화 쪽 분야만 집중해서 다룰지가 좀 고민되긴 하는데 조율을 좀 해보고요. 하여간 여러분도 원광수 시정 전반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치 않는 척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아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저희 방송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 나가고 있죠. 그리고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토요일에 인사드린 원주 아는 척 123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